처리되지 않아. 유키즈? yes. 택배가 왜 도착하지 않았죠? 영어로 3, 2, 1, 3, 모르겠어. 2, 1, 땡! 택배가 왜 안 와? 택배? 여보세요? 준이야. 유키즈? 준이야. 유키즈? S. 택배가 왜 도착하지 않았죠? 영어로 3, 2, 1, 딜리버리 와이나. 땡! 딜리버리 와이나. 그래도 뭐 대화는 되죠, 그 정도면. 그지. 배달 안 됐잖아. 그래도 땡. 택배. 홍수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션은 의문문입니다. 오늘의 미션이 의문문인 이유는, 자, 우리 영어를 떠나서 모든 언어 안에서는 의문문의 형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대화 속에서 가만히 잘 떠올려 보세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는 말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한 또 대화가 이어지는, 또 우리가 여행객으로서 여행을 갔을 때, 출장을 갔을 때 정보를 캐내는 어떤 대화의 형태 중에 하나는 당연히 또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문문의 비중이 높다 그랬죠. 영어 안에서 의문문만 잘 다룰 수 있으면 지금의 영어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의문문이 영어 안에서 어렵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준비를 하든 아니면 스피킹을 준비하든 아니면 그냥 난 단순히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의문문을 배워뒀을 때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준비한 부분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 끝까지 집착할 테니 의문문이라는 거 해내서 영어로 물어볼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존의 의문문을 어떤 느낌으로 해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 가서 어디에서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 탈 수 있나요? 택배가 왜 도착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문장을 알아둘 시에는 공항이란 말을 호텔로 바꾸면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 잡을 수 있겠고, 셔틀버스라는 단어가 택시로 바뀌면 택시도 잡을 수 있겠고, 택배라는 말을 뭐 다른 것으로 또 바꿨을 때 왜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문문이 어떤 식으로 계속 되어 왔냐면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어디에서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 탈 수 있나요 하면 where이 당연히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나왔을 거고, 에어포트, 이 세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의문문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거기다 또 한국의 억양을 넣어서 where, 셔틀버스, 에어포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택배가 왜 도착하지 않았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배라는 단어를 또 순간적으로 머릿속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두 번째 문장은 예를 들어 뭐 why not arrive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조합, 그리고 단어의 그 조합은 영어가 원하는 그 어순 구성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단어의 조합으로서 상대에게 말을 전달하는, 물론 이렇게 대화를 해도 대화는 됩니다. 조금 더 심층적인 걸 물어봤을 때, 좀 더 다급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의도가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를 했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감도 없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문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기분 좋아지는 문장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영어로 바로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Are you happy?가 바로 나왔을 겁니다. 이 문장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e you happy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어떻게 떠올랐나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보고 정말 많이 써봤기 때문에 거의 우리말처럼 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Are you happy 같은 문장이 많으면 의문문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원리를 먼저 배우고 양을 때려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를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10일, 뭐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의문문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를 내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상대에게 영어로 물어보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말도 의문문이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영어에서도 의문문이 복잡하지 않은데 영어에서 의문문이 안 되는 이유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해왔음에도 의문문을 모르고 있다. 배워본 적이 없다. 자, 그럼 이제 의문문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일단 우리말과 영어 안에서 의문문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걸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말 안에서 의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의외로 물음표입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의문문, 우리말 안에서의 역시나 의문문의 핵심 역할은 말꼬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은 말꼬리를 조금만 바꿔주면 바로 의문문이 돼요. 당신은 의사입니다. 당신은 학생입니다. 다로 끝나고 있는 문장의 말꼬리를 까로 좀 바꿔주면 바로 의문문이 되지 않나요? 당신은 학생입니까? 당신은 의사입니까? 자, 그럼 영어 안에서 의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조동사의 순서입니다. 조동사의 순서. 우리가 영어 의문문, 영어 안에서의 의문문의 주인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구나. 조동사의 순서가 주인공이래. 계속 여기서 하나씩 파고 들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조동사의 순서가 의문문의 주인공이라는 건 알았어.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은 조동사란 무엇인가? 우리말에도 조동사가 있고 영어에도 있는데 영어의 조동사가 눈에 훨씬 잘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동사 순서를 배우기 전에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동사의 종류는 would, could, should, will, may, can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우리 눈에는 자주 보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조동사의 종류 첫 번째는 조동사로만 쓰이는 것들. 다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동사로만 쓰이는 것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 would, could 같은 거는 조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동사다라고 정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ave와 do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거의 우리말처럼 쓰고 있는 익숙한 단어인데 have와 do는 조동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다시 have와 do는 의문문 안에서 조동사일 때도 있고 아닐 때가 있다. have는 가지다의 뜻이 있고 do는 하다의 뜻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론. 그러면 have와 do가 가지다의 뜻이 있고 하다의 뜻이 있을 때는 조동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근데 have가 가지다의 뜻이 없고 do에 하다의 뜻이 없는 텅 빈 껍데기 느낌이 있으면 이것은 조동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의미가 없으면 조동사다. have와 do는 조동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미다. 의미가 없으면 조동사로 쓰인 거다. 한 번 더, 의미가 없으면 조동사로 쓰인 거다. have와 do를 만났을 때는 조동사인지 아닌지, 쉽게 말하면 쌍둥이입니다. 그럼 조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의미가 없으면 조동사다. 자, 세 번째, 비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동사는 원칙적으로 조동사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조동사가 없을 때 조동사처럼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느낌.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비동사가 제가 조동사는 아닌데 정 없으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조동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동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동사로만 쓰이는 것들, would, could와 같은 것들. have와 do는 조동사일 때도 아닐 때도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조동사로 쓰인 거다. 비동사는 조동사로 볼 수 없는데 조동사가 없을 때는 조동사인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다. 대신할 수는 있다. 자, 우리 평상시에 영어 어순이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에 영어는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쓴다. 그래서 타동사면은 목적어를 쓰고 어쨌든 주어 동사가 한 세트로 이렇게 한 팀으로 쓰이는 구조이다. 자, 그럼 의문문의 어순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문은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앞에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구조이다. 주어 동사 앞에 조동사가 나가는 구조이다. 우리 아까 조동사 뭐 있었나요? 조동사로만 쓰이는 should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have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have는 조동사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do도 조동사가 가능하니까 나갈 수 있고, 그 비동사도 조동사는 아니지만 비동사가 조동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동사를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의문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 앞에. 다시 의문문의 어순은 주어 동사 앞에 조동사가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짧게 이야기하면 의문문의 어순은 조주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의문문의 어순은 조주동이다. 자, 그럼 왜 조주동을 쓰는지 가볍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언어로만 이해하면 모든 어순, 모든 구조, 문법 같은 것들이 쉽게 풀려요. 영어는 언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요. 영어의 평소의 어순은 주어 동사였습니다. 주어 동사. 평범하고 평소와 같을 때는 눈길이 가진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뭐 블랙을 입었거나 아니면 화이트를 입었거나 평범한 색,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평범한 색, 평범한 복장으로 지나갔을 때는 절대 그분을 다시 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형형색색의 완전 화려한 색을 입고 지나가시면 기억에 잘 나고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저분은 어떤 이유로 오늘 저렇게 화려한 색을 입으신 거지? 되게 화려하시다. 평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평상시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말했을 때는
너무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문장이 흘러가고 있구나.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평소와 다르게 문장의 출발을 조동사로 출발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어가 나오기도 전에 예를 들어 I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should가 먼저 나오고 you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are이 먼저 나올 시에는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평소와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면 저분이 왜 주어가 아닌 조동사를 먼저 말하셨지? 저분은 나에게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영어에서는 물음표를 던지기 위해 조주동을 쓰기로 했거든. 조주동을 쓰는 게 영어에서는 물음표의 법칙이었으니까 주어가 아니라 조동사부터 시작을 했어. 평소와 다른데 눈에 띄는데 귀에 더 들리는데 이분이 나에게 물어보려고 하나 보다 해서 물음표를 듣기도 전에 조동사를 먼저 봤을 시에 이분이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너한테 당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라는 사인을 초반에 던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즉 의문문은 우리말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문문의 이 원리 원칙과 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조동사로 시작을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에게 물어보는 건가? 뭐 긴가민가 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리 원칙을 모르니까 조동사를 앞으로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영어에서 의문문은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영어에서 의문문은 누가 담당자이고 누가 주인공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대답 중에 하나는 WH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아까 Are you happy라는 문장에는 왜 WH가 없나요? 물음표 의문문을 WH가 담당하고 있다면 모든 물음표 의문문 안에는 WH가 들어가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은 WH가 물음표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조동사의 순서가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의 안에서 모든 언어 안에서는 의문문은 중요하다. 우리는 영어 안에서 의문문을 어려워하고 있다. 이유는 의문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서 우리말이랑 달라서 영어 안에서 의문문의 주인공을 알고 보니까 조동사의 순서였다. 조동사의 순서를 알기 전에 조동사를 배웠는데 첫 번째 조동사들로만 쓰이는 것. 조동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have와 do 같은 게 있었고 비동사 같은 것들이 조동사는 아닌데 의문문에서 조동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동사의 순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냐면 조주동, 주어 동사 앞에 평소와 다르게 조동사를 배치시키면서 이거는 평소와 다르게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의문문으로 출발하는 거야에 대한 사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면 다시 돌려보세요. 한 10번, 5번 돌려봤는데도 모르겠으면 저에게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조건 뭔가를 배우면 배운 대로 적용만 해보세요.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자, 방금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가 질문이었는데 일단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면 틀린 문장이다. 이유는 조주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 그럼 조동사를 찾아서 주어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의문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장에 조동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동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답은 조동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have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have를 조심했어야 됐는데 have는 조동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have는 쌍둥이기 때문에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를 반드시 밝혀내고 지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프로젝트를,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you 다음에 have는 가지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때 조동사라고 했고 여기서는 조동사가 아닙니다.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have를 앞으로 보내면 틀렸다는 거예요. have는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조동사가 없습니다. 우리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훔칠 게 아니라 빌려야 되겠죠. 이때 누구를 빌리냐? 이때 do를 쓰는 겁니다. 모든 의문문에 느낌 오는 대로 do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조동사가 없을 때, 조동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조동사가 없을 때 do를 빌리는 거예요. 여기서의 do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do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의문문의 원리를 이해하고 진짜 많이 해보면 의문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의문문 하나 배운다고 의문문이 끝나지 않고 사실 이 안에 기초적인 거를 배워야 될 포인트들 아직 많이 있어요. 여기는 have pp라는 표현, 여기 have finish, 이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 문장은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것을 다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서야 의문문이 완성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의 have는 가지다의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have는
당신은 끝냈나요?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지금 끝내다라는 finish가 메인 일반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have는 가지다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단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이유는 물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두 번째 질문. 조동사는 이 문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have는 조동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지다의 뜻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have는 조동사로 쓰인 겁니다. 우리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가 있으면 진짜 쉬워져요.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주면 끝이 납니다. Have you finished the project?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의문문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의문문을 완벽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보이시나요? 무조건 have를 가져다가 앞으로 보낼 것도 아니고 무조건 do를 빌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Do you have finished the project? 아까처럼 do를 빌려왔을 때는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의문문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냥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주면 된다. 근데 아까는 조동사가 없어서 do를 빌렸다. 이번에는 조동사가 있어서 조동사를 그대로 앞으로 보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답은 틀린 문장이죠. 이유는 배운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뭘 배웠나요? 물음표가 있을 때는 조주동이 필요한데 조주동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조주동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럼 이 문장 안에는 조동사가 있나요? 조동사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비동사는 조동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야 우리 지금 큰일 났어. 물음표를 달려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 조동사가 없대. 어떻게 해야 되지? do를 빌려와야 되나? 그때 do를 빌려와야 되나라는 말 듣고 비동사가 손을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동사 조동사는 아니지만 제가 조동사처럼의 역할을 흉내내 볼 수는 있어요. 비슷하게 제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Is this your task?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대로 Are you happy라는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 문장인지 알겠죠. You are happy에서 여기서 내가 당신은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어. 그럼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럼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주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럼 조동사가 없으니까 do를 빌려야 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are이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are you happy? Are you happy가 얼마나 어려운 문장이었냐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조주동이 나가야 된다는 거, 조주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동사는 조동사가 아닌데도 조동사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까지 알아야만 are you happy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일반 동사와 비동사는 조동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달랐어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 둘 다 동일합니다. 우리 의문문 안에서 조동사가 있을 때는 제일 쉽다 그랬죠.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간에 그냥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된다. 근데 조동사가 없을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동사는 어떻게 했나요? do를 빌려서 앞으로 보냈고 비동사는 조동사가 없을 때 직접 나갔다. 한 번 더. 일반 동사, 비동사는 조동사가 있을 때는 동일했다.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됐거든. 근데 일반 동사와 비동사는 조동사가 없을 때 달랐다. 일반 동사는 조동사 없을 때 do를 빌렸고 비동사는 직접 나갔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80% 가까이 끝이 났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더 배워야 되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큰 틀 안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동사 뒤에 s가 왜 있는지는 아직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문문의 지금 핵심은 아니고 나중에 뭐 수의 일치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배울 건데 어쨌든 동사 뒤에 s가 그냥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음표가 있으면 조주동이 따라줘야 되는데 조주동이 없습니다. 질문 던져볼게요. 조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뭐 should, could, can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have와 do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비동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데 조동사가 없네. do를 빌려야 되는데 do한테 연락해볼까? do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do가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 대신에 동사 뒤에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한테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멤버들도 do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동사 뒤에 있는 거 다 챙겨줄 테니까 일단 와. 동사 뒤에 s가 있네. 그 s를 뺏어서 does가 되고 여기 work 뒤에 s는 뺏긴 형태로서 does she work hard? 이렇게 된다는 거. 그동안 10년 동안 가렵고 답답했던 부분이 시원해진 느낌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의 포인트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상쾌하다. 내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는 와 진짜 의문문 잘하면 해볼 수 있겠다. 갑자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비밀들이 밝혀지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이걸 왜 가르쳐주지 않지? 자 그럼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물음표가 또 있는데 조주동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역시나 조동사가 없습니다. 없으면 뭐해? 빌리면 되지 그냥. 누구를 빌리기로 했나요? 두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두는 조건이 있지. 내가 너희 도와준 만큼 너희도 나한테 뭔가를 줘라. 그래서 동사 뒤에 있는 거를 다 주라. work 뒤에 ed가 붙어서 과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아, 과거구나. 가지고 와. 그래서 두가 과거 형태인 did로 바뀝니다. 두가 왜 did로 바뀌나요? 두의 과거가 did입니다. did가 왜 과거인가요? 왜를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왜를 함부로 붙이시려면 여러분들은 우리말의 모든 단어의 왜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닭은 닭인가요? 여러분들 닭은 왜 닭인가요? 한국인으로서 설명해 주세요. 왜 닭은 아래 리을도 들어가고 기억이 들어가서 이런 어려운 말이 됐나요? 빨리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언어는 무조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름도 이유라기보다는 정해놓은 거죠. 그렇게 부르기로. 그 다음에 의미를 붙였을 겁니다.